안녕하세요. 김영엽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계 경제가 몇 년간 침체에 빠져들고 금융위기 가능성도 높은 상황에서 양적 완화 영향으로 부동산과 주가 거품이 상투로 치닫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의지는 어느 정도 있지만 자기 살을 드러내는 아픔을 간과하지 않고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이 과열로 치달을 경우 가계부채발 경제위기 대폭탄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결국 다음 세 가지 강력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와 금은 보합권, 증시와 유가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히든카드는 무엇일까요? 집값 끝판왕 세 가지 특단 대책. 지금 한없이 올라갈 때는 그 뒤가 낭떠러진지를 모릅니다. 결국 이게 추락해서 물속으로 푹 빠져버리죠. 자, 서울과 수도권 전국 집값 전망. 지금 현재 상황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뭐 하나 뉴스에서 이게 나온 게 없어요. 어디가 떨어진다는 말은 정말 안 해요. 자, 볼까요? 강남 3구 허가제 재건축. 자, 지금 사실상 이제 호가만 많이 올라왔죠. 이제 사실상 집값 하락 쪽 그리고 거래 실종. 강남 3구 거래 허가제에 있는 아파트하고 재건축은 섣불리 잡지 마세요. 이거 분명히 빠집니다. 자, 호가만 지금 엄청 부풀려 놨어요. 이거 거래 안 되면 급추락이에요. 몇 억씩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단기적으로는 빠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추가 대책이 만약 나오지 않는다. 자, 이 정부가 추가 대책 안 하기로 또 유명하잖아요. 또는 대책이 나와서 엉뚱한 대책만 한다. 그러면 집값 상승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서울 기존 규제, 경기 핵심 지역, 그러니까 서울이나 기존 규제 지역, 그리고 경기 핵심 지역은 집값 올라갑니다. 안 빠질 거예요, 아마. 특히 9억 미만짜리들은 계속 강세를 띌 가능성이 커요. 떨어질 어떤 거리가 없잖아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1, 2기 신도시라든가 이런데 왜? 더 변방지역이 집값이 너무 올라와 버리다 보니까 더 싸 보이는 거야. 이제 다 규제 지역인데 그럼 똑같이 규제 지역이면 오히려 특급 지역이 더 뛰게 마련이잖아요. 강남은 이제 이걸로 묶어놔서 그나마 못 갈 것 같긴 한데 서울은 다릅니다. 저가는 특히 계속 폭등한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자, 정부가 지금 오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이거 후속 대책 나와야 돼요. 갭 투자 정말 한심합니다. 갭 투자 막았다고 해놓고 왜 거짓말합니까? 무슨 갭 투자를 막았어요. 지금 갭 투자 다 하고 있는데. 자, 이 갭 투자 때문에 저가가 폭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 대책이 미비할 경우 집값 상승이 확대될 것이다. 지금 문제가 여기입니다. 서울하고 경기 핵심 지역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신규 규제, 신규 이제 새롭게 규제가 들어간 곳, 조정지역이 들어간 곳들 또는 한 번에 그냥 투기 지역으로 묶인 곳, 주로 경기 변방지역과 인천이 많죠. 여기는 정말 큰일 났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단기간에 집값 폭락하고 있어요. 현재. 자, 전화를 받으면 피가 뭐 1억씩 떨어지고 5천씩 떨어지고요. 거래도 안 되고 실종입니다. 거래 실종. 지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비규제 지역 상대적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오르고 있는 이제 파주라든가 김포라든가 이런 데는 잡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막 치고 올라가는 것들 잡으면은. 자, 추가 대책이 미비하거나 그렇다면 역시 집값 여기마저도 빠졌다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자, 광역시, 지방 중수도시는 서로 양분화됐습니다. 집값 등락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거예요. 자, 규제 지역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라든가 충북 이런 데는 폭탄 맞은 거예요. 사실상 대전도 마찬가지. 그런데 세종은 워낙 그전에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뭐 올라간다기보다도 좀 버티고 있죠. 규제 지역은 하락하고 비규제 지역은 상승하거나 보합권에 머물고 있다. 자, 전반적 방향 알았죠. 그렇지만 현재 어떤 상태로 가든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이다. 규제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자, 보다 강력하게 다주택 매물이 토해내게끔 그리고 갭 투자를 못하게끔 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부동산 종합대책 총정리를 해볼게요. 뭐 그 전에 802 대책, 그 다음에 913 대책, 1216 대책, 이번에 617 대책. 참 이름도 종합대책이 많은데 자, 그런 것들을 망라하면 이렇습니다. 규제지역 확대 적용했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물론 강남과 용산 일부 지역에 지금 국한됐지만 이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요. 재건축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죠. 분양권 전매 제한 시행됩니다. 자, 법인주택 매매 규제 완전히 법인은 지금 안 팔면 큰일 납니다. 자, 양도세 중과
양도세 중과 때려버리죠. 지금 다주택자들 특히. 자, 종부세 중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세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대출이나 세금 쪽은 강화된 거 맞아요. 담보대출 규제 강화, 중도금 대출 제한했잖아요. 아예 자금 조달 계획서도 써야 하고 자금 출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책을 총정리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렇지만 가장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이걸 진행하지 않고서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단번에 진행할 수는 없고요. 자, 어떤 밑밥을 깔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려면. 자, 먼저 갭투자 금지 제한. 의식주 가지고 장난치기 때문에 얼마든지 특별법 만들어서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각 도시별로. 이거 제가 없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각 도시별로 지금 버스들이 수십 대씩 가가지고 쓸어 담는다는 말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정부 뭐 하고 있습니까? 특사경 그런 거 그냥 뭐 하고 있습니까? 자,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짓 못하게 해야죠. 자, 아무튼 갭투자, 다 갭투자 하러 가는 거예요. 갭투자 못하게 하면 그런 짓 할 수가 없죠. 자, 금지 제한.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주택 세금 확대. 다주택을요, 종부세, 보유세 확대는 기본이고 누진세 때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대통령보다 그 윗사람이 누가 있는지는 몰라도 왜 잡지 않는 건지. 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생각이요, 미안하지만 부총리, 국무총리, 국토부 거기 머리에서 나오지 않아요. 딱 한 사람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집값 주도 성장, 소주성.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이것도 사실상 뭐 사회주의 법이다. 아주 나쁜 건 맞아요. 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아까 말했지만 부동산이 계속 저원시 상황이에요. 저원시 상황. 자, 그러면 할 건 다 해야 합니다. 그래 놓고 집값 잠잠해지면 폐지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금리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 막 최경환 부총리 아직도 거기 때문에 뛰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뇌가 없는 문외자예요. 문외자. 언제적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까? 그때는 또 집값 그렇게 안 불렸으면요, 금융위기 터졌어요. 계속 떨어져가지고. 좀 경제의 기본이나 알면서 옛날 사람들 욕을 해야지. 제 말 틀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정권이 잘못한 거지 무슨 옛날 것까지 끌어당겨갖고 지금 몇 년 지났는데. 모르면요, 무식하면 가만히 있는 게 최고입니다. 자,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폭 확대. 자, 이거 해도 돼요. 지금은 전시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부동산에. 자, 바로 셋 중에 하나만 먼저 꺼내도 돼요. 갭투자 금지. 물론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이제 전세가 불안할 수 있으니까 이걸 먼저 시행한 다음에 진행해야겠죠. 다주택 세금 확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이거 확대시켜버리면요, 저절로 갭투자 못하게 되고, 이번에 그러니까 강남이나 용산 하듯이 이렇게 딱 하게 되면요, 자, 매물 토해냅니다. 매물 토해내요. 그러다가 집값이 많이 빠졌다 그러면 없애면 되는 거예요. 집값을 떨어뜨리기 싫으니까 그 짓을 안 하는 거지, 지금. 자, 왕부자 되려면 세 가지를 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또는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다. 당신은 얼마나 돈이 많길래, 자, 그런 말을 합니까? 부자입니까? 자, 여러분들, 뭐 학자들이 부자 많다고 해서, 뭐 부자들이라고 해서 돈 많다고 해서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줍니까? 자, 그리고 뭐 이 말 할 자격은 돼요. 한번 보자고요. 자,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뭔가 끊임없이 들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현금을 안 갖고 있고 부동산으로 묶여 있거나 뭐 아니면 주식으로 묶여 있거나 뭔가에 묶여 있는 사람은 절대 돈 못 불려요. 불릴 때가 있고요, 현금 보유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서서히 현금으로 바꿀 때라 이 말이에요. 왜? 아니, 쇼킹백 이렇게 손으로 들었는데 뭘로 들고 갈 겁니까, 이제 다음에? 손이 좀 비어 있어야 뭔가를 잡을 거 아니에요, 하락장에. 자, 경제위기 폭락장에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 제가 주식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는데, 폭락장에 그냥 무식하면, 모르면 삼성전자 그냥 쓸어 담으세요, 바닥장에. 아, 그러면 올라가요, 결국은. 다른 거 테마주네, 무슨 일반 주식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위기 폭락장, 즉 경제위기가 터지거나 경제위기 안 터져도 폭락을 하거나 그러면 아파트에 투자하세요. 자, 그러려면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많지 않아야 돼. 현금이 너무 없으면 투자 못 하니까. 그리고 이때는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게 애국자예요. 지금하고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위기 폭락장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해요. 알았죠? 뭐 대출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약간 오버해서 좀 비싼 것을 잡는다든가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은 위험하죠. 오히려 지금은 집값이 6년째 대폭등했는데 괜히 대출 많이 끼고 연봉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러면 위험합니다. 정리하면 왕부자가 되려면 경제위기 폭락장에 주식을 매수하고, 경제위기 또는 폭락장에 아파트 투자하고, 경제위기 폭락장에 적극 투자를 해라. 결국 현금 확보. 평소에는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평소에. 자, 지금처럼 많이 특히 올라간 상투장에는 하지 마세요. 그럼 물리니까. 대출 적극적으로 활용. 이 세 가지가 키포인트예요. 강남과 지역별 아파트 추이 볼까요? 지금 여기 잠실 헬스 리센츠 엘리트파 보시면 자 19억 7천이 22억으로 지금 매물이 확 뛰었어요. 호가가 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억짜리가 23억으로 확 뛰었습니다. 이거 잡는 사람은 진짜 못난이에요. 못난이. 이제 규제가 되면 이런 것들 분명히 추락합니다. 얼마 전에 17억 추락하듯이 그 기회에 한번 와요. 그때 잡으세요. 그때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자, 관할 시도 외 아파트 매입 추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자, 지금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뭐 충북은 이번에 규제를 했고, 전북, 경북, 경남 보세요. 거래량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갑자기 뭐 집이 좋아져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거래했겠어요? 서울 수도권 타 지방 사람들이 일이 날아간 거예요. 투기하려고. 뭘로? 갭 투자로. 왜 그걸 안 잡아요? 지금 1주택도 없는 무주택자들 그것은 다 잡으려고 하면서 투기로 수십 채씩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봐주고 있는 한심한 땡땡땡. 자, 안 되죠? 여기 보시면 이게 드러나잖아요. 20년 4월, 20년 5월. 4월 달에 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다음 달 더 나를 거예요, 아마. 왜? 투기꾼들이 지금 이런 데 먹기 좋거든요. 자, 김포 파주 최근 3개월. 자, 김포는 올랐고 파주는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문제는 소비자 물가 변동률이 지금 경기도가 마이너스라서 이 두 곳 언제든지 조정지역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이거 자료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떨어졌으니까 조정지역이 아닌 거 아니에요. 물가 상승이라고 비교하니까. 그 다음에 조심하시라고요. 수도권 지방 평균 청약 경쟁률은 집값이 워낙 뛰니까 우리 서민들 보세요. 경쟁률이 이렇게 치열해요. 40.7, 18.3, 수도권 40.7, 서울은 100대 1까지 가고 있죠. 이렇게 셀 수밖에 없죠. 왜? 집값이 너무 비싸고 잡자니 상투 잡는 것 같고. 자, 그러니까 가점이 낮아도 계속 이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청약 쪽으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서민들이 아닙니다. 지금 정책을 만든 사람들. 진짜 머리에 코 박고 원상 폭격 해야 돼요. 알았어요? 자, 여기 보시면 6.17 대책 이후에 주택 구매 사례 좀 예외가 있는데 집을 살 때 3억 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 상승으로 3억 원 초과 시에 전세 대출이 연장됩니까? 규제 대상인 3억 초과 아파트 구매가 아니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올랐을 때는 연장 가능. 3억 초과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전세 대출 연장 여부,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매한 것이 아니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규제 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 대상 아파트 분양 입주권을 구입한 경우 규제 시행 이전 구매 행위이므로 전세 대출 가능. 단 가계약은 제외다. 가계약은 제외하고 이제 계약서를 썼을 때, 즉 소급 적용 된다 이거예요. 자, 과거에 했던 일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규제 전에 전세 대출을 쓰다가 규제 시행 후 규제 대상 아파트 구매한 경우 전세 대출 회수 대상이 아닙니다. 단 현재 전세 대출의 만기 연장이 불가. 규제 후 전세 대출을 쓰다가 규제 대상 아파트 구매할 경우 구매한 집에 대한 소유권 취득, 즉 등기 이전 시점까지는 전세 대출을 이용 가능하다.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에 주택 구입할 경우는 어떻냐? 아파트만 대상으로 한 규제이므로 전세 대출 이용 가능. 다른 것들이 안 튀니까 다른 것은 관심이 없는 거죠. 자, 유아 증가와 자영업자 감소세. 여기 보세요. 지금 달러를 계속 경제가 불안하니까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자영업자는 거꾸로 지금 감소세입니다. 감소세. 즉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안 좋아질 거라는 지금 지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돈보다는 달러가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불안하다는 거고요. 역시 자영업자 감소세. 경제는 이렇게 안 좋은데 집값과 주가는 치고 올라왔네요.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코스피와 다우 주봉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이거 보시면 자, 여기 2200대에서 놀다가
쭉 떨어져서 1400대까지 갔다가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200까지 회복했죠.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 이제 그 이전에 최고 2500까지 있으니까 이제 오른쪽 보시면서 설명해 줄게요. 이건 다우예요. 다우는 29000대까지 갔는데 떨어졌다가 회복을 했는데 26000대로 아직 자 3000대나 남았어 이만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스피보다는 좀 덜 올라왔죠. 즉 얘가 뛰게 되면 코스피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전에는 못 갔던 이유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중국을 닮아갔는데 지금은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좀 미국 다우지수나 나스닥을 닮아간다면 2500은 아니래도 2300도 찍을 수 있고 400도 찍을 수 있다는 거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다우가 여력이 있기 때문에 얘도 연동하잖아요. 지금 다만 나스닥이 신고가라는 것은 조금 불안 요인이네요. 자, 코스피 지수 이번에는 10년 한번 기회를 보자고요. 보시면 10년째 지금 계속 여기 맴돌고 있잖아요. 코스피. 근데 동그라미 원칙인 거 보세요. 보시면 다우 존스는 이렇게 치고 올라갔어요. 자, 미국 주가가 얼마나 거품이 심한지 아시겠죠? 자, 물론 여기에는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싶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주가를 띄우고 유동성 장세에서 투자보다는 오히려 주가 매집이나 하고 이런 게 만연돼서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투자는 안 하고 뭘 하고 있습니까? 자, 투자라는 것은 어떤 생산, 소비, 설비 이런 투자를 안 하고 주식이나 사고, 부동산이나 사고 이러고 있네요.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 주가가 훨씬 저평가라서 장기적으로 전망은 밝다. 그렇지만 지금은 뭐 금융위 기술도 있고 하니까 매수해서는 안 돼요. 평상시라. 이번에 그러면 달러는 어떻냐?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게 IMF 때입니다. 약 20년 전 2000까지 치고 올라왔고 두 번째 원 보세요. 이게 바로 미 금융위기 때입니다. 약 한 13년 전. 그리고 현재 꼭 이 모양이죠. 이렇게. 자, 현재 한 12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럼 잡아도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떨어지면 1150, 올라가면 1300 언저리까지 가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으니까 잡아도 된다. 달러는 잡아도 된다. 뭐 얼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다만 금융위기가 터지면 확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먹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그냥 단순하게 박스권에서 움직여도 유리하고 자 올라가면 크게 먹을 수 있어서 훨씬 유리해. 약 지금 1200이면 1500 만약 전고점이라면 여기 1580까지 올라갈 수 있고 미 금융위기 때라면 예전에 IMF라면 1200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대략 한 1500대로 예측을 하니까 자 그래서 달러는 양호하다. 다만 조금 조정할 때 사세요. 조정할 때 좀 내려올 때 1100대 후반이나 1200 초반이나 자 여기 보시면 금은 그럼 어떻냐? 금이 10년 전 10년 단위예요. 여기 현재 거의 비슷하네요. 자 오히려 이제 국내 금은 좀 더 이렇게 올랐어요. 신고가 찍었죠. 그렇지만 여기 바닥 만약 떨어지게 되면 좀 안정화되게 되면 얘는 약 20, 30% 가까이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큰 금액이죠. 얘가 30% 더 올라갈까 30% 떨어질까 나는 아래쪽이 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금은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떨어질 리는 없지만 여기까지 떨어지면 난리 나는 거죠. 자 아파트 이거 한번 봐봐요. 이게 지금 일본 지도처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 뛰었습니다. 자 어떤 아파트라고는 일본에 안 적어놨어요. 2014년 바닥장에 7억대인 게 지금 21억대까지 치고 올라갔네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 옛날에 4억대 9억 갔고요. 5억대 12, 3억 갔고요. 6억대 17, 8억 갔고요. 자, 한 10억짜리는 거의 30억 이렇게 찍었다고 보시면 돼요. 20억, 30억. 이렇게 많이 뛰었는데 자, 집값을 아직도 전시 상황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집값 올랐으니 잡아야 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22번씩이나 부동산 정책을 쓰고도 집값을 잡기는커녕 폭등한 까닭은 갭투자,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자, 토지거래 허가제 등 핵심 사항을 비껴갔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가 대책은 확실히 다를 것입니다. 혼자서 끙끙거리지 말고 유료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다음과 네이버 PC 버전으로 들어가셔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